자, 전문가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폭우가 내린다고 이틀, 3일 전부터 계속 예보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변을 당하신 걸 보면 그만큼 침수 피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왔을 때 400mm, 500mm 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를 겪은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살 이후가 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큰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대피를 한다는 이 자체는 이미 대피하는 안전에 부실하다. 할 수가 그래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금 호우,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과거 경험에 의해서 어떤 대피라든지 안전 대책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그런 행동들이 나겠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계속 안내를 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정도 해서 안전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든요. 지상에 주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침수 피해가 지하나 약간 낮은 지대에 있다가 예측치 못한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에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폭우가 내릴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좀 특이한 점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에 주차를 할 때 지하에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차오르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강수량을 예보할 때 시간당 몇십 미리, 30mm, 뭐 40m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이 쌓이는 거는 분당 몇십 미리 몇 메타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하는 낮아요. 네.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차를 주차할 때는 이미 들어가는 물이 기미만 보이더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요즘은 보통 지하 1, 2, 3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주차를 하는 게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지상에 주차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네. 지하 3층이었다라고 하면 2층, 2층이 안 되면 지하 1층. 왜냐하면 만약에 지하장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장 낮은 층부터 차 올라오기 때문에 네. 지상에 가까운 층은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이었죠. 이틀 전에 경기도 오산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아래를 지나던 차량이 매몰됐습니다.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이런 무너짐 또는 산사태 이런 사고가 지금 이번 폭우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태를 보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하루 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 불감증. 여기는 사고가 안 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 전문가 정도의 사람이 투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너질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누가 점검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진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저걸 괜찮다고 하면 그다음에 무너지면은 진단 안 하는 것만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자도 마찬가지고 저 길을 지나는 사람도 아마 이 비에 의해서 계속 예고가 왔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면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예측을 하고 네. 다른 길을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는 무너질 것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촘촘하게 세우는 것이 이 사고 예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도심은 그렇다 쳐도 지금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산, 야산 네. 이런 곳은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곳이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올해가 이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았던 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항상 산사태가 또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로 인해서 어떤 구조물들이 공사장의 주변에 있었거나 네. 아니면은 또 옆에 우리가 그
거주 시설물들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산에 산불도 났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그 건축 구조물들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네. 이런 설치들이 있기 때문에 산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증가 요인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중부 내륙 지방에 대형 산불이 있었고 네. 산불이 난 다음에는 산사태 위험이 높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큰 산불 이후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높고 네. 그리고 아까 구조물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의 구조물이 요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귀촌이나 귀농을 하는데 연간 50만 명이 귀농 귀촌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시설이죠. 네. 그리고 편의 시설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집을 새로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요즘 태양광 설치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산 중턱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네.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산 중턱에 평당 100m 제곱에 1헥타르 정도의 어떤 편의 시설이나 어떤 태양광 설치했다고 한다면 네. 그 전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튼튼하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면적에 비가 왔을 때 이 부분에서는 비가 흡수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 흘려 보내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면적에 대해서 물이 땅에서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이 낮은 지대, 저지대로 가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나 산이 있다고 한다면 범람이 되고 산사태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옆에 어떤 공사장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네. 지금 산사태 위험을 하고 미리서 선 조치로 대피하는 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주변에 산이 있고 산 중턱이나 이런 곳에 큰 구조물이 있다면 빗물을 다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게 낮은 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건축물이 있거나 구조물이 있다면 더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